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지만 결국 아들 부부에게 짐 취급을 받게 되는 혜정 할머니. 손녀 세아를 키우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만 정작 할머니가 사고로 입원하자 며느리 난부보다 보험 가입 여부와 오래 사시면 곤란한데 라는 충격적인 말을 먼저 꺼내는데, 이 대화를 듣고 큰 상처를 받은 할머니는 자신이 가족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깨닫고 절망한다. 퇴원 후 아들 내외는 할머니에게 노골적으로 요양원 입소를 권하는데, 혜정 할머니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결심하며 가족에게는 비밀이었던 중대한 사실을 밝히는데,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이며 자신을 무시한 아들 부부에게 혜정 할머니는 어떤 마지막 선물을 남기게 될까? 그리고 이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 잠시 후 오디오 시작합니다. 청취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합니다. 혜정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6시에 시작되었습니다. 70평생 몸에 밴 습관처럼 시계보다 정확하게 눈을 뜨셨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 준호를 키워낸 지난 세월이 혜정에게는 고스란히 체화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삐거덕거리는 관절을 부여잡고 몸을 일으키시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손녀 세아가 잠든 방이었습니다. 6살 세아는 여전히 할머니 품이 익숙했죠. 할머니 일어났어요?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세아의 앳된 목소리에 혜정은 피식 웃음을 터뜨립니다.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벌써 할머니를 먼저 챙기는 모습이라니요. 응, 세아야. 할머니 나갈게. 혜정은 조용히 침실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며느리 이선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죠. 세아야, 빨리 씻어. 엄마 바빠. 바쁘다는 말은 미선이 입에 달고 사는 단골 멘트였습니다. 혜정은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녀 세아의 아침 식사, 유치원 도시락, 그리고 아들 준호의 출근 준비까지 모든 것이 혜정의 몫이었죠. 어머니, 세아 아침 먹이시고 유치원 데려다 주세요. 저는 약속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요. 미선은 화장을 하며 거울 앞에서 말했습니다. 혜정은 무슨 약속인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답은 뻔했으니까요. 친구들과의 모임이거나 쇼핑, 혹은 그냥 집을 벗어나고 싶다는 이유겠지요. 그래, 알았다. 혜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말을 할 필요도 할 수도 없었죠. 이미 정해진 일상이었으니까요. 세아가 식탁에 앉자 혜정은 정성껏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계란 프라이와 된장찌개, 그리고 세아가 좋아하는 어묵볶음까지. 손녀의 한 끼 한 끼가 혜정에게는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유치원 데려다 줄 거죠? 세아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세아 할머니가 어디 가겠니? 혜정은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혜정에게는 하루를 버텨낼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겁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할머니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지만 정작 이 집에서 혜정 자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준호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엄마, 수고 많으세요. 세아 잘 부탁드려요.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고마워한다는 건지 아니면 당연하다는 건지 알 수 없는 말투였죠. 혜정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미선도 화장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예쁘게 차려입은 모습이 어디론가 나들이를 가는 것 같았죠. 그럼 다녀올게요. 세아,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네, 엄마. 세아는 대답했지만 엄마보다는 할머니를 더 많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건 할머니였으니까요. 부부가 나간 후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혜정은 세아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며느리에게는 그저 아이를 봐주는 사랑, 아들에게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엄마. 할머니, 왜 엄마는 맨날 바빠요? 세아의 순진한 질문에 재정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엄마는 바쁜 게 아니라 그냥 집에 있기 싫어한다고. 할머니와 세아가 있는 집이 답답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응. 엄마도 할 일이 많으니까 그렇단다. 그럼 할머니는 안 바빠요? 할머니는 우리 세아랑 있는 게 제일 좋아. 세아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재정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고.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도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한다고. 유치원에 세아를 데려다 준 후 재정은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며 하루를 보냈죠. 오후가 되면 세아를 데리러 가고 저녁 준비를 하고 세아와 놀아주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도 혜정은 주로 세아의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준우와 미선은 각자의 휴대전화를 보거나 서로 대화를 나누었죠. 혜정과 세아는 그 속에서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내일도 세아 좀 봐주세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미선의 말에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수도,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역할이었으니까요. 밤이 되어 세아를 재우고 나서야 재정은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나는 시어머니가 아니야. 그냥 보모야. 그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서 한숨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아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했고 재정에게는 세아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혜정은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세아의 아침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선은 또다시 바쁘다며 일찍 집을 나섰고 준우 역시 회사 일로 분주하게 집을 떠났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목욕해요? 아침을 먹으며 세아가 물었습니다. 어젯밤 놀다가 땀을 많이 흘린 세아의 머리카락이 눅눅해 보였죠. 그래. 우리 세아 깨끗하게 씻자. 혜정은 세아를 유치원에 보내기 전에 목욕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욕실로 들어가 따뜻한 물을 틀고 세아를 불렀죠. 세아야, 이리 와. 할머니가 씻겨줄게. 네. 할머니. 세아는 신나게 욕실로 뛰어왔습니다. 혜정은 조심스럽게 세아의 옷을 벗기고 욕조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에 따뜻한 물을 부어주며 머리를 감겨주셨죠. 할머니, 비누 거품 많이 만들어줘요. 알았어. 우리 세아 왕자니. 혜정은 웃으며 비누 거품을 한가득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아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재정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세아의 머리를 헹구려고 몸을 굽히던 혜정의 발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욕실 바닥에 고인 물 때문이었죠. 혜정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등부터 바닥에 떨어지며 머리가 욕실 타일에 부딪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욕실 전체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세아가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지만 재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세아는 욕조에서 나와 젖은 몸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가 안 일어나요. 하지만 집에는 세아와 쓰러진 할머니뿐이었습니다. 세아는 무서워하며 할머니 곁으로 다시 돌아와 작은 손으로 혜정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할머니. 다행히 이웃집 아주머니가
세아의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온 아주머니는 욕실에서 쓰러진 혜정을 발견하고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세아야, 괜찮아. 할머니, 곧 나아지실 거야. 아주머니는 떨고 있는 세아를 달래며 준호와 미선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혜정이 이식을 되찾은 것은 2시간 후였습니다. 어지러운 머리를 짓누르고 눈을 희미하게 떠서 주변을 둘러보니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탓인지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죠. 병실 문이 열리며 미선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다가가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보험 들어놨지. 수술비는 나와야 할 텐데. 혜정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자마자 들은 첫 마디가 보험 이야기라니. 자신의 안부를 묻는 것도 아니고 괜찮냐고 걱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내 보험을 가입해 놨던 건가. 혜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응. 의료 실비 보험 있어. 그거로 충분할 거야.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미선이 또 말했습니다. 다른 보험도 하나 더 들까? 설마 오래 사시진 않겠지. 그 말을 들은 순간 혜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래 살면 안 된다고. 내가 죽기를 바란다는 뜻인가? 혜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차라리 듣지 않은 척하고 싶었죠. 하지만 미선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이렇게 다치시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져. 세아도 봐야 하고 병원비도 내야 하고 간병도 해야 하고 정말 부담되잖아. 미선아, 목소리 좀 낮춰. 준호가 조용히 말했지만 혜정의 귀에는 이미 모든 것이 들렸습니다. 자신이 이 가족에게 얼마나 짐스러운 존재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지만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미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며칠이나요? 세아는 누가 봐요? 간병인을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일인 것처럼 말이죠. 병실에 혼자 남겨진 혜정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자신이 넘어져 다쳤는데 첫 번째 걱정이 보험이라니. 그리고 오래 살면 안 된다는 말까지. 내가 이 집에서 보험보다도 못한 존재구나. 그 생각이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혜정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병실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자신의 아픔을 혼자 삼키며 말이죠. 다음 날 미선은 하루 종일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준호만 잠깐 들렀다가 갔죠. 혜정은 홀로 병실에서 창밖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사람으로 사는 게 맞을까? 병원에서의 둘째 날 밤, 혜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리의 통증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미선의 그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들어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언제 오시나요? 입원 서류 작성하실 분이 필요한데요. 아,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혜정은 대답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올까요? 준호는 회사 일이 바쁘고 미선은 세아를 핑계로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급하게 온 듯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들어왔죠. 엄마,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괜찮다. 미선이는 어디 있니?
새아 때문에 못 와요. 유치원 보내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요.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작성하고 의사와 상담을 마친 후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회사 가야 해요. 간병인 알아볼게요. 간병인이라니. 왜? 미선이가 새아 봐야 해서 병원에 못 와.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선이도 많이 힘들어해요. 혜정은 아들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다고. 그럼 자신은 힘들지 않다는 뜻일까요? 그래. 알았다. 혜정은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호는 간병인 전화번호를 적어주 병실을 나섰습니다. 혜정은 그 종이를 바라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미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정은 간병인과 함께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다쳐서 입원했는데 며느리 얼굴 한번 보지 못하다니. 셋째 날, 넷째 날이 지나도 미선은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병실의 환자들은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찾아오는데 혜정의 병실에는 간병인만 있었습니다. 할머니, 가족분들이 자주 안 오시네요.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바쁘니까 그렇지. 혜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바빠서일까요?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마침내 퇴원날이 다가왔습니다. 준호가 퇴원 수속을 밟으러 왔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시죠. 새아는 잘 있었니? 네, 잘 있었어요.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그 말에 혜정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손녀만큼은 자신을 그리워했구나. 병원에서 나와 차에 타며 혜정은 물었습니다. 미선이는 뭐라고 했었니? 엄마가 오시면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혜정 역시 그걸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하기 전에 혜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가족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플 때조차 외면당하는 존재, 보험 이상의 가치가 없는 존재,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싶다는 것을.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혜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엄마, 곧 도착해요. 준호의 말에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정말 반가워할까요?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혜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계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혜정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관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평소 같으면 새아가 뛰어나와 할머니를 맞이했을 텐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잠겨 있네. 준호가 당황하며 배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 미선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미선아. 엄마 모시고 왔어. 문이 열렸지만 이선은 현관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혜정을 향한 인사도 미소도 없었죠.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혜정은 며느리의 표정을 보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이제 괜찮다. 새아는 어디 있니? 친구 집에 가 있어요. 미선은 간단히 대답하고는 준호를 보며 눈짓했습니다. 무언가 미리 정해둔
일이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미선의 말에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미선이 막아섰습니다. 여기서 얘기해요. 여기서. 네? 여기서요? 혜정은 당황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걸까요? 하지만 미선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미선은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이제 좀 쉬고 싶어요. 무슨 말이니? 혜정은 불안했습니다. 어머님이 입원하신 이 며칠 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새아 키우는 것도 힘들고 집안일도 혼자 다 하기 벅차. 혜정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수십 년 공안해온 일을 며칠 해보고는 힘들다고 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니? 요양원으로 들어가세요. 미선의 말이 떨어지자 혜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이라고?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뭐라고? 어머님도 편하시고 저희도 편할 거예요. 새아도 이제 큰 나이가 되었으니까 엄마가 직접 키워야죠. 혜정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새아가 클 나이라니. 겨우 6살인데요. 미선아,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도 나이가 있으시고 앞으로 또 다치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저희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미선의 말에 준호도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미선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전문적인 간병을 받으시는 게 너마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혜정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혼자 키운 아들이 이제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는 것인가요? 엄마, 저희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 때문에 저희 부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니?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하신 건 아니지만 어머님이 계시면 저희가 자유롭지 못해요. 혜정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니. 자신의 존재가 이 가족에게는 족쇄였던 것인가? 그럼 새아는 어떻게 하려고? 제가 직접 키울 거예요. 이제 엄마 손을 떠날 때가 됐어요. 미선의 말에 혜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아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으면서 이제 와서 직접 키우겠다고? 미선아, 내가 새아를 제대로 돌본 적이 있니? 하루 종일 바쁘다고 하면서. 그건 어머님이 다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제가 할 차례죠. 혜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해주어서 며느리가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어머님,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간병도 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미선이 팸플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다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혜정은 그 팸플릿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에 대한 결론이구나. 보험료보다 값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짐이었구나. 그래. 혜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래. 알았다. 미선과 준호는 혜정이 쉽게 동의하자 당황했습니다. 더 큰 반발을 예상했었거든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대신 한 가지만 말해 두마. 혜정은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나갈 테니까 너희 집은 너희가 지켜.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야. 이제부터 이 집은 너희 것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뜻이야. 혜정의 말투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이선과 준호가 불안해졌습니다. 분노나 슬픔을 예상했는데 이렇게 차분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희도 어머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혜정은 미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요양원 가지 않을 거야. 대신 내가 갈 곳은 내가 알아서 찾겠어. 그럼 어디로 가실 건데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혜정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짐 좀 챙기러 들어가겠다. 어머니, 방해하지 마. 이제 남이잖아. 혜정의 차가운 말에 미선과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이렇게 되니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혜정은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한 번 돌아봤습니다. 수십 년을 살았던 이 집을 이제 떠나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혜정은 작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소중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세아가 그려준 그림들, 남편의 유품 몇 가지, 그리고 통장. 수십 년을 살았던 집에서 가져갈 것이 이것뿐이라니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방을 나서면서 혜정은 미선과 준호를 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죠. 어쩌면 정말로 자신이 떠나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할머니. 그때 세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 집에서 돌아온 세아가 현관 앞에서 가방을 든 할머니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여행 가요? 세아의 천진한 질문에 혜정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할머니가 이제 이 집에서 살 수 없게 됐다고. 세아야. 할머니가 잠깐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해. 왜요? 할머니는 여기서 저랑 같이 살아야 하는데. 세아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은 무릎을 꿇고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세아 울지 마. 할머니, 금방 올게. 하지만 정말 다시 올 수 있을까요? 혜정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올 거죠? 약속해요. 응, 약속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아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혜정은 세아의 뺨에 뽀뽀를 해주고 일어섰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가요? 세아가 미선에게 물었지만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아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세아야, 이제 엄마랑 같이 놀자. 혜정은 마지막으로 세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세아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발걸음을 뗄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부동산에서 구한 월세 단칸방은 좁고 낡았습니다. 화장실과 부엌이 붙어 있는 원룸이었죠. 수십 년을 넓은 집에서 살다가 이런 곳에 혼자 사니 더욱 쓸쓸했습니다. 첫째 날 밤, 혜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세아는 잘 자고 있을까? 할머니가 없어서 울고 있지는 않을까? 마음이 계속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정은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늘 6시에 일어나 세아를 챙기던 습관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 챙길 세아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니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안부를 묻는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없어도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정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가끔 세아가 그려준 그림을 꺼내보며 울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림 뒷면에 세아가 쓴 어설픈 글씨를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나온 게 맞았을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혜정은 우연히 병원에서 녹음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실수로 녹음 버튼을 눌렀던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재생해보니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님 보험 들어놨지?
수술비는 나와야 할 텐데. 다른 보험도 하나 더 들까? 오래 살면 안 되는데. 다시 들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의식을 잃고 있을 때 나눈 대화였습니다. 혜정은 그 녹음을 계속 들으며 울었습니다. 나는 사람으로 산 게 아니었구나. 그냥 보험 상품이었네. 그 생각이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슬프고 화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누구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혜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말로 이대로 혼자 늙어가야 할까? 어느 날 아침, 혜정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겠다고,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중요한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등기 권리증, 인감 도장, 그리고 각종 통장들. 사실 혜정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현재 준호 가족이 살고 있는 그 집의 진짜 주인은 혜정이었죠. 수십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긴 유산을 아들을 위해 명예 변경 없이 그대로 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들이 결혼하면 넘겨주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를 보며 마음이 바뀌었고, 그러는 사이에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혜정은 등기 권리증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을 보험보다 못한 존재로 여긴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인감 도장을 손에 쥐고 혜정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이 집도 내 마음처럼 비우자. 혜정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싸워볼 생각이었습니다. 혜정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등기 권리증과 인감 도장, 그리고 신분증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감춰왔던 비밀을 드러낼 시간이 온 것이었죠. 어르신, 어떻게 오셨나요? 젊은 법무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혜정은 가져온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 집 명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법무사는 등기 권리증을 살펴보며 컴퓨터로 등기부 등본을 출력했습니다. 잠시 후 놀란 표정으로 혜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이 집이 어르신 성함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현재 거주자는 다른 분들인가요? 네, 제 아들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혜정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때였죠. 집을 팔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거주하고 계신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모릅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요. 법무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소유자인 혜정이 집을 처분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어르신, 가족 간의 문제라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이미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절차 진행해 주세요. 혜정의 단호한 말투에 법무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세 조사부터 해야겠네요. 며칠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제가 직접 가서 통보하고 싶습니다. 법무사님도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가 동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며칠 후, 혜정은 시세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동안 준호 가족이 공짜로 살면서 누린 혜택이 상당했죠. 어르신, 정말 진행하시겠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혜정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확고해졌죠. 집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혜정이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혜정의 마음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정은 새아의 그림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새아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 새아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법무사님, 언제 가시겠어요? 내일 오후는 어떠세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가족들이 모두 있을 때가 좋겠네요. 좋습니다. 혜정은 동의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한 번에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혜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미선과 준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충격을 받을까요? 아니면 화를 낼까요? 사실 혜정은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어요. 보험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대우받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혜정은 법무사와 함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았던 집이 이제는 남의 집 같았죠. 어르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혜정은 배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 미선이 문을 열었죠.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미선의 표정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혜정 옆에 정장 차림의 법무사를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법무사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법무사요. 무슨 일로? 그때 준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의 상황을 보고 당황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들어가서 얘기하자. 혜정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현관 앞에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거실에 앉아 새아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왔어요. 새아가 혜정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혜정은 손녀를 꼭 끌어안으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것 또한 새아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아야, 할머니가 중요한 얘기 있어. 잠깐 방에서 놀고 있을래? 싫어요. 할머니랑 같이 있을래요. 미선이 새아를 데려가려 했지만 새아는 할머니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새아도 들어야 할 얘기예요. 혜정은 법무사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이었죠. 설명해 주세요. 법무사가 서류를 꺼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집의 소유권에 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미선과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혜정은 조용히 새아를 안고 있으면서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법무사가 등기부등본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의 소유자는 김혜정 어르신입니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변동이 없네요. 미선과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특히 미선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죠. 뭐라고요? 이 집은 저희 집이라고요. 미선이 소리쳤지만 법무사는 차분하게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김혜정 어르신이 유일한 소유자입니다. 현재 시세로는 약 1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집은 저희 집인데.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셨어요? 혜정은 새아를 무릎에 앉히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있었니?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나는 일 못한다고 구박했지. 보험보다 못하다는 말로 나를 무시했잖아. 혜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 집 재산 전부 내 명의였어. 그런데 나한테 요양원 가라고, 집에서 나가라고. 미선은 당황해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어머님을 위해서였어요. 더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편안하게. 누굴 편안하게. 혜정이 미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해. 내가 없어야 너희가 편하잖아. 미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는 진실이었으니까요. 준호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야. 아예 생각을 안 한 거지. 혜정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빠 없이 널 키우면서 이 집을 지켰어. 내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명예 변경도 안 하고 그냥 둔 거야. 엄마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뭘로 봤니? 공짜 보모? 아니면 보험 상품? 혜정이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어머님 보험 들어놨지. 수술비는 나와야 할 텐데. 다른 보험도 하나 더 들까? 오래 살면 안 되는데. 녹음을 들은 미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던 거죠. 어머님, 그건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오래 살면 안 된다고 했어. 혜정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내가 의식을 잃고 있을 내 죽음을 걱정한 게 아니라 보험료를 걱정했지. 미선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녹음된 증거 앞에서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세아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다들 큰 소리로 얘기해요? 혜정은 세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세아야, 할머니가 어른들이랑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줄래? 네, 할머니. 세아의 순수한 모습을 보며 혜정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된 어른이 되어야 한다. 법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집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매각이 아니라 기증입니다. 혜정이 정정했습니다. 이 집을 어린이 복지센터에 기증할 겁니다. 안 돼요. 이 집은 저희가 살던 곳이라고요. 미선이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살던 곳이면 어때? 내 집인데 내가 처분하면 안 되나?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세아도 있잖아요. 준호가 애원했지만 혜정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아 때문에 더 그래야 해. 이 아이가 사람을 무시하는 어른으로 자라면 안 되거든. 혜정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마. 나도 끝까지 사람답게 살 거니까.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미선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응. 이럴 거야. 너희는 이제 이 집에서 나가. 혜정의 말에 미선과 준호는 절망했습니다. 수십 년을 공짜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었죠. 언제까지 나가야 해요? 한 달 주겠다. 그 안에 다른 곳 구해서 나가. 법무사가 절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기증 절차도 도와드리겠고요. 혜정은 세아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세아야, 할머니랑 잠깐 산책할까? 네, 좋아요. 세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수한 아이였죠. 현관으로 나가면서 혜정은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고마웠다. 이제 진짜 작별이야.
문을 나서는 혜정의 뒷모습을 보며 이선과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어요. 집 밖에서 세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로 가요? 우리 세아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 와, 좋아요. 세아의 웃음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혜정 역시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후, 혜정은 어린이 복지센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집을 기증하면서 받은 세금, 대택으로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지낼 수 있게 되었죠.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혜정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혜정 할머니,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센터장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혜정은 이곳에서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는 할머니 같은 존재가 절실했으니까요. 애들은 어디 있나요? 교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할머니 오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혜정은 교실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하며 달려와 안겼습니다. 이런 순간이 혜정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해줄 거예요? 오늘은 그림 그리게 할까? 좋아요. 아이들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혜정은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아와 함께 했던 추억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새 집을 구했으니 세아를 보러 와 달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혜정은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오후가 되어 아이들이 낮잠을 잘 때 혜정은 센터 사무실에서 편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편 배달부가 소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김혜정이 택배입니다. 보낸 사람란을 보니 준호 집 주소였습니다. 하지만 글씨체가 어른의 것이 아니었죠. 어설프고 삐뚤한 글씨였습니다. 소포를 열어보니 세아가 그린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세아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그리고 뒷면에는 세아의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가 할머니는 멀리 가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다음에는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사랑해요. 편지를 읽는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동시에 미안하기도 했죠. 그림을 가슴에 꼭 안고 혜정은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사람으로 돌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험이나 보모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잠에서 깬 아이 하나가 혜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기뻐서 우는 거야. 기뻐서 울 수도 있어요. 그럼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나오는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혜정을 안아주었습니다. 이런 순수한 사랑이야말로 혜정이 원했던 것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혜정은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아의 그림을 벽에 붙이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언젠가는 세아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센터장이 혜정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할머니께서 기증해 주신 집이 완전히 리모델링 되어서 새로운 어린이 센터로 바뀝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혜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시에서 할머니께 감사패를 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감사패요? 네, 사회복지에 기여한 공로로요. 지역신문에도 실릴 예정이에요. 혜정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그럴 만한 일을 했나 싶었으니까요.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머니가 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세요? 나는 아이들이 할머니 덕분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갖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듣 혜정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후 감사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혜정을 축하해 주었죠. 지역 신문 기자도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하셨나요?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서요. 그게 전부입니다. 혜정의 담담한 대답에 기자는 감동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혜정은 혼자 새로 만들어진 어린이 센터를 둘러봤습니다. 자신이 수십 년을 살았던 집이 이렇게 변한 것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세아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준호와 미선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세아야. 혜정은 세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할머니, 신문에서 봤어요. 할머니가 우리 집을 아이들 집으로 만들어줬어요. 세아의 순수한 말에 혜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미선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혜정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움은 이미 사라졌어요. 이제는 그냥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됐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엄마 대신 세아만큼은 제대로 키워라. 사람을 무시하는 어른으로 키우지 말고. 네. 약속드릴게요. 혜정은 세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세아야. 할머니가 여기서 아이들이랑 재미있게 살고 있어. 가끔 놀러 와도 돼. 정말요? 다른 아이들이랑도 놀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세아가 다른 아이들한테 친절하게 해주면 할머니가 정말 기뻐할 거야. 세아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족들이 돌아간 후 혜정은 혼자 센터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야 정말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부담이 아니라 필요한 존재로서. 보험 상품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혜정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혜정 할머니의 감동 실화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감동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